서울학원에서 물리학 지구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안 오는 얼굴이더라고요. 가시네. 문과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이제 재미삼아 들으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우선은 이제 요즘 대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분위기랑 이제 유형은 선택 과목의 유형은 어디를 확인을 하시면 되냐면 고3과 재수생의 이제 과목 인원수를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물리학, 부모님 시대는 물리학이 기본이었고요. 그거 하면서 우선 의대를 가야 되니까 화생을 해야 돼. 그래서 화생을 막 하다가 이제 물리가 어려우니까 물리를 선택을 안 하고 하다 이제 뭐 생물지학, 뭐 화생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학생들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선행은 물리학을 선행합니다. 물리학을 선행을 하다 보니까 물리가 어렵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쉽지요. 쉬워진 겁니다. 현재 물리학은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고3 애들이 물리 수능을 선택한 인원수가 자꾸 증가해가고요. 지금 제가 바빠요. 학원마다 물리 강의를 까는 게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인원수도 자꾸 증가하고. 그 이유는 작년서부터 재작년서부터 계속 이제 개정된 물리학 딱 하고 나서 설명회 할 때마다 물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이제 5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로 물리는 선택 과목의 인원수가 적다. 그런데 1등급을 따기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등급을 따는 게 인원이 적어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과목은 인원수가 많아서 1등급 따기 쉽나요?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 1등급을 못 따는 거를 인원수의 핑계를 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은 1등급 인원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신경 안 쓰냐면 어차피 다 맞을 걸 목표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 아직도 많이 제가 어저께도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쳐봤는데 여전히 이런 얘기가 많네요. 내가 의대를 갈 건데 선택 과목 화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고 나서 얘기합시다. 의대. 가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서울대? 그렇지? 우리 애가 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재수 없으면 연고대. 이런 거 그런 데를 가고 싶은 건데 가는 게 먼저죠. 그러면은 내가 가서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될 것보다는 가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미국 살고 영국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잘 나오는 게 먼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잘하는 과목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맞고 물리는 생각보다 쉽다라는 걸 미리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재수생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재수생들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왜 과탐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문과생들은 과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재수생들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 어느 학원이냐면 D 학원 여기 옆에 P는 저기 기숙학원, 이과 전문 기숙학원입니다. 얘네들이 한 4월 정도 되면 등급이 다 분석이 됩니다. 얘네들 수학, 영어, 국어 1등급 애들이 전체 몇 %냐면 대부분 70%, 60% 이상입니다. 잘하는 애들이죠. 잘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왜 재수를 하냐면 과탐 1등급이 요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머니 이제 수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의 개념은 거의 48점, 47점입니다. 한 문제까지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는 건 내가 1등급 줄 수 있어. 두 문제 틀리는 건 1등급은 안 돼. 왜? 전체적으로 다 쉬워져서 그래요. 그런데 과탐이 1등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요. 목표가 서울대예요. 목표가 서울대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다 1등급 맞았어요. 아, 과탐 2등급 맞았어요. 그 연대를 가래요. 그 연대 등록했어요.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그럼 옆에서 얘기해서 우와 연대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목표가 서울대였잖아요. 그 연대를 가라고 하면 연대를 못 가는 거예요. 맞춰보면 난 충분히 인서울 할 수 있는데 과탐 때문에 인서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크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재수를 하는 겁니다. 과탐을 왜 얘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었냐면 무시해서 그래요. 2학년 때부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과학은 학교에서 크게 내신 때 그냥 나눠주는 프린트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서 뭐 한두 개, 뭐 100점 받고 아니면 뭐 한두 개 틀리고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대학 가는 지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3 때 수능을 봤는데 어머? 내신과 수능은 전혀 다른 과목이네? 내신 때는 내가 1년 내내 100점 맞았는데 수능 고3 딱 돼서 3월 모의고사 봤는데 일반 50점 만점에 몇 점을 보통 맞냐면 한 32점? 이렇게 나옵니다. 60점 정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32점이면요 4등급 5등급이에요. 내가 1년 내내 1등급을 맞았는데 내신? 고3 보니까 3등급 4등급이네? 야 난 뭐했지?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내신은 내신답게 공부하는 게 맞고 수능은 수능답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요즘 추세는 원래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내신 문제로 많이 바꿉니다. 내신 문제를 많이 바꾸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따 학교별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하는 학교가 조금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이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수능 모의고사 EBS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물리하고 지구과학, 특히 물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학 탐구인 거 아시죠? 과학 탐구죠. 탐구의 개념 아시나요? 탐구는 어떤 조건을 딱 주어졌을 때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주세요는 탐구가 아닙니다. 탐구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 딱 주어지면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나서 내가 유추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B라는 현상이 나왔을 때 너는 이 현상을 어떻게 유추할 거니라고 물어보는 게 탐구입니다. 물리 지구과학이 탐구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다 배우셨죠? 잘하셨죠? 거기 고개를 끄덕이세요. 잘하셨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배우는 물리는 탐구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배웠던 물리는 수식 딱 넣어서 숫자 막 집어넣고 기억하시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에 막 넣어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한 문제는 이 S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 속력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심화 물리를 배우셨던 분들이고 지금 애들이 하는 물리는 뇌가 해결하는 물리입니다. 지구과학도 단순 외우면 됩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2학년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구과학 외우면 되니까 학원 안 다닌다. 그래.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나서 네가 교과서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웠는데 80점 넘으면 내가 너 뭐 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를 딸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외웠는데 어떻게 80점이 안 나옵니까? 당연하죠. 탐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A는 B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요. 탐구는 A는 B다라는 결론은 시험 문제 나와요. 줘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해요? A는 B구나, A는 B구나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A는 B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A는 B다 딱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당황하죠? 내가 외운 게 A는 B인데 시험 문제 A는 B라고 답을 알려줬네? 답을 쓰래요? 애들이 답을 못 써요? B를 써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탐구는 A는 B가 되는 이 조건 현상에 대해서 니네가 분석해야 되는 거는 왜 A는
B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탐구는 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공계열을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할 때 계산은 계산기가 하죠. 식을 우리가 다 써놓고 답은 계산기가 나와요. 한 문제가 30점짜리인데 저는 물리교육을 하는데 한 문제가 30점짜리인데 답을 틀렸어요. 이게 30점이에요. 계산 과정이 틀리잖아요. 그 식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점수가 없어요. 답 틀리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과학이라는 것, 탐구라는 거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먼저냐면 먼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못하잖아요. 문제가 보통 몇 줄이냐면 평균 7줄에서 10줄입니다. 애들이 이 문제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문제를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를 잘 못 푸는 건데 해석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 이 문제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 조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잡아가야겠구나라고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지를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과탐을 공부하는 거고 특히 물리는 굉장히 심하고요. 지구과학은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서 풀어내주는 겁니다. 제가 작년 수능 문제에서 물리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 2개를 썼어요. 오답률이요. 20번 문제가 그 한 해 난이도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오답률이 64%짜리입니다.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이 64%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맞았는데 그 중에서 찍어서 맞은 애 1명 정도 빼고 3명 정도가 풀었다는 얘기고요. EBS에서 출처를 가져온 겁니다. 이 문제를 원래 해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푸냐면 어린이한테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역학의 핵심입니다. 얘네들 뭐 용수철 상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1kg이 사라졌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얘들은 이 문제 보자마자 무슨 생각하냐면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식을 막 써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게 아니라 여기서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식을 씁니다. 아, 여기 전체 40N, 20N, 그럼 여기 20N, 탄성력 20N.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식을 쓰는데 이 식이 2분의 kx 제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곱이. 그럼 여기 거리가 0.05니까 0.05를 또 열심히 막 제곱을 해야 돼요. 막 제곱을 해야 돼요. 0.05 제곱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머니? 이거 죽어요. 어려워서요. 이렇게 막 계산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시고 얘 또 계산해서 차이를 또 빼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 친구는 문제를 못 풀어요.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랑 수업을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문제는 90% 우리 뇌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런 겁니다. 정지 상태면 합력 R점이 0이고요. 아래쪽으로 용수철이 20N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0.1m 늘어났는데 탄성력이 20N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1kg이 사라졌어요. 중력 10N이 사라진 겁니다. 물리의 핵심 포인트는 상관관계입니다. A에서 B로 어떻게 변했는지 과정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여기서 10N이 사라졌네. 탄성력의 크기가 증가할 건데 얼랄라 얘는 0.05만큼 감소했대요. 탄성력이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탄성력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데 0.1m 늘어나는데 20N이래요. 그럼 0.05 늘어나면 늘어난 길이가 반이 줄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힘의 크기 어떻게 되게요? 힘의 크기 어떻게 되게요? 반으로 줄겠죠. 어머님들도 알잖아요. 대답 잘하시고. 당연히 얘는 10N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넘어오면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10N에 해당하는 포텐셜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0.05m가 감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운동에너지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원어범 선생님 운동에너지 나오면 알짜 희미한 일에 의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알짜이면 이래야 계산할 겁니다. 근데 탄성력이 10N이고요. 중력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야. 근데 15N만큼의 마이너스가 계산돼요. 그러면 10N 빼기 15에서 이동거리가 0.05 갔으니까 10N 빼기 15 곱하기 0.05 그게 여기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줘요?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MJH 쓰는 게 아닙니다. 탄성력이 20N, 10N이니까 평균 탄성력이 15예요. 15에서 0.05니까 15 곱하기 0.05를 빼주면 답이 얼마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전체의 질량이 5분의 2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식은 못 쓰는 거냐면, 저 엄청나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이겁니다. 10N 빼기 15N 빼기 질량이 전체 5분의 2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15N이다 평균 이거 곱하기 또 0.05인데요. 여기도 0.05가 빠졌네요. 요거 한 줄밖에 안 쓰는 겁니다. 0.05 어차피 다 날리고 계산해주면 어차피 이것도 없어지고 요것만 답이 돼서 답이 2번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지에 써주는 식은 한 줄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90%는 좀 전에 뭐 했어요? 제가 다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지구과학도요. 아니 여기에 화석이 땅을 파는데 화석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 지역에 마그마가 통과했대요.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화석은 퇴적함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마그마가 지나가는데 화석이 생겨요? 다 녹였는데. 말도 안 되는 보기에 답책한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순 암기 때문이에요. 물리도 앞뒤 과정 무조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끌어나갈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걸 제가 잘해요. 또 물리학은 제가 봤을 때는 계산보다는 해석하기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개정된 거의 포인트는 킬러 문항의 부담이 작아요. 아까 그 소위 말해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 오답률이 64%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정도 아까 그 수능 문제 20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요. 아마 상문고 정도에서 이제 좀 한 1등급, 2등급 정도 애들이 시험 대비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우습게 맞아요, 이런 거. 내신 대비 할 때 애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 쌤 이런 거 이제 유치해서 못 풀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부담이 작다는 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확 하락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부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근처에 나오는 학교별로 할 건데 서문 동덕여고 어머님들은 안 계신 걸로 확인했고요. 서문여고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문과분이어서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화고하고 상문고인데 기본은 이겁니다. 원래 기본 문제 기본은 수능 모의고사, 수능하고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전년도 EBS 수능 특강, 그리고 뭐 기타 내신 기본 문제인데요. 생화고 상문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배웠던 물리학의 문제 스타일을 많이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컨셉이 돼요. 세화고는 우리 아이가 세화고를 안 다녀도 세화고 하면 이미지가 여긴 어려워. 맞습니다. 상문고는요, 이 남고의 자부심입니다. 상문고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서부터 전체적으로 시험제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뀌기 시작해서 3년 전에는 정말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뭐 다 맞을 수 있게끔 했는데 개정 바뀌고 나서부터 선생님들 문제 스타일이 바뀌고 나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EBS 수능 특강, 수능 모의고사 문제 뭐 아무런 문제를 다 풀어봐도 기본적인 20문제라고 한다면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는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나머지 10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요. 선생님들이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상문고사하고는 어려운데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냐면
문제를 100% 적중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구하는 수업은 어떤 거냐면 이 친구들은 어떤 문제 스타일이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맞아요.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제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많이 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리에 대해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즉 스킬을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문고 제가 올해 이제 기출문제 2학년 기출문제를 딱 봤을 때 현재 1학년 아이 상문고 중에서 물리를 조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너 이거는 어떻게 풀려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식을 쫙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내년에 시간 내에 못 푼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친구가 오 그렇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문고 아이들이 똑똑하기도 똑똑하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세화고 상문고는 시험 문제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실력을 풀 수 있으면 웬만큼은 다 맞을 수 있으면 저랑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세화고랑 상문고는 다른 학교가 만약에 뭐 일주일에 1시간을 공부하기로 했다면 세화고와 상문고는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서 그 정도 실력을 만들어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 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할만했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다 맞거나 한 문제 정도를 틀리는데 그래도 어려웠니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할만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만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려우니까 준비 많이 해야 되고요. 선문용어, 동동용어는 패스하겠습니다. 반포어는 제가 왜 떼어놨냐면 이 학교는 집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1학기 때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하고 2학기 때 지구과학하고 투과학을 합니다. 저는 이 집중이수는 학생들에게 물리나 지구과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이수는 6개월에 물리원을 끝내는 거고 6개월에 생명과학 끝내는 거고 화학을 끝내는 건데요. 이 6개월에 끝내는 거는 고3밖에 안 됩니다. 그 1학년 때 어느 정도 선행이 충분히 되었을 때 6개월에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잘 할까 말까인데 이걸 생판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6개월 동안 물리원을 끝내라? 이거는 선행하는 아이들한테만 이점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뭐 변명을 하지만 이과를 지원하는 부원들이 물리화학을 많이 선행을 합니다. 저도 물리화학을 선행한 친구도 있고요. 서문여고래. 학교를 얘기해버렸네. 서문여고에 한 명이 이과인데요. 화학을 5번 들었답니다. 화학원을. 통합과학의 화학원 중간고사가 이제 4단원부터 시작해서 중화반응이었는데요. 제가 통합과학 화학도 설명하지만은 중화반응을 할 때 그 친구한테 화학원을 5번 했으니까 너는 쉽지 않니 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5번 들었는데요. 듣기만 했어요. 아마 7, 80%는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 전까지 분위기가 그랬어요. 분위기가 선행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가서 듣기만 해도 뭔가 남지 않겠니?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물리원 한번 끝내고 학기 개강하고 여름방학 때 또 물리원 한번 끝내고 또 이따가 2학년 겨울방학 때 물리원을 하면 너 그래도 실력 늘지 않겠니? 이게 그전에는 분위기였어요. 그걸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유행이니까. 근데 그런 선행이 얼마나 안 좋은 선행이냐면 듣고 나서 내가 내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정말 시간 낭비예요. 특히 계산하는 이과 과목은 물리가 어렵죠, 어머님들. 어려운 건 인정하시죠? 네. 물론 지금 쉬웠지만 수학은 상당히 어렵죠. 수학은 넘사벽이죠. 그렇죠? 수학은 넘사벽입니다. 근데 수학이 굉장히 쉬워졌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쉬워졌답니다. 우리 아이 수학을 선행을 시킬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얘야,
수학이 네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냥 방학 때 수학 한번 들어. 듣기만 해. 그 여름방학 때 수학 한번 듣기만 해. 그 다음에 또 수학 한번 듣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과 과목인데. 야, 들었으면 넌 왜 복습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리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물리는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정말 물리를 3번 정도 했어요. 소위 말해서 뭐 올림피아드 경시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내신에서 나는 물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껌이야. 아, 이 정도는 항상 풀 수 있어. 나는 뭐 올림피아드 은상 탔으니까 이 정도 풀 수 있어 하고 중간고사를 딱 봅니다. 아유, 이 친구는 뭘 생각을 잘못했냐면 경시 준비하고 다 좋습니다. 떨어졌잖아요.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중학교 때 했던 물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하는 물리는 이름만 같은 물리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화학이라고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다르면요. 설명 방식이 다르고요. 유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시 문제하고 고등학교 물리하고 어떻게 내용 문제가 똑같겠습니까? 하지만 경시했던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를 나눠줘요. 수능 문제를 나눠주고 풀어봐라라고 하면 이 친구들 다 풉니다. 거의 다 풉니다. 그런데 30분의 시간을 주면요. 20문제 중에서요. 10문제도 못 풀어요. 10문제도 못 풀어요. 왜요? 이 친구들은 20문제를 전부 다 식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물리는 뇌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물리는 손으로 풀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물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선행을 몇 번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이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꺼냈네. 물리를 굉장히 잘 한 5번 정도 물리 2까지 5번 끝낸 친구가 있어요. 물리 잘합니다.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이 굉장히 잘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너 네가 푸는 책식대로 물리를 풀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한 번 정도는 현재 물리로 개념을 바꿔주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도 역시 저랑 이제 물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다른 물리는 옛날 물리를 한 걸 가지고 2학년 때 하는 학교 내신 물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데 반포고는 집중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굉장히 빨라요. 단 그래도 고마운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위주로 시험제 냅니다. 수능 모의고사하고 전년도 수능 특강의 문제를 보기를 살짝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올해도 전혀 바닥인 친구를 1학기 기말고사까지 해서 처음에 중간고사 때는 100점을 못 맞았지만 기말고사 때는 하나 틀릴 정도까지는 지금 했었는데 처음 한 친구도 그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친구도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초고는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서초고 부모님이 몇 분 계신데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는 특이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닌데요. 현재 서초고 2학년의 그 과학 동아리 회장이 제 제자인데요. 1학년 애들 할 때 제가 소개를 시켜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물리를 처음 했어요. 올 초에. 그래서 막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막 했는데 시험 문제를 딱 가보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기본으로 냈던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다. 이 친구는 너무 허무하죠. 정말 힘들게 처음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다 접근했는데 20문제라고 한다면 20문제 중에서 한 18, 19문제가 너무 평이한 문제고 그 나머지 한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제조차도 이 친구는 너무 쉽게 푼 거죠. 이렇게 쉬운데도 그 친구는 100점이 안 나와서 하나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긴장이 풀린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 보니까 어디서 틀렸냐면 7 더하기 4 이런 거에서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초고는 올해까지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까지는
정말 평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친구한테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너 여름방학부터는 수업 듣지 마 이랬어요. 그냥 네가 혼자 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역학이 아니니까 혼자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초고는 평이합니다. 근데 제가 서초고를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현재 고1이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통합과 문제 스타일이요 너무 달라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10년도도 그렇게 냈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세하고 상문고 아니라면 빨리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게 맞고요. 반포고는 왜 빨리 시작해야 되냐면 할 게 많아서 그래요. 할 게 많아. 집중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1학기 때 해야 되는 걸 한 달 반에 끝내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는 1단원이 역학입니다.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의 잘못된 오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물리는 역학만 잘하면 물리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1학기는 거의 역학이고요. 2학기부터가 이제 비역학인데 비역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비역학이 있습니까? 저는 왜 비역학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저쪽 동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소위 1사 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비역학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저도 써야 되는 줄 알고 뭐 상주에 쓰는 때고 역학이 나름대로 어려워서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좀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역학이 아닌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즉 상대성부터 시작할 건데 왜 상대성부터 시작하냐면 재밌어요. 물리는 재미를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우면 한 달 가다가 에이 안해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 해볼만 하면 끝까지 가요. 그 역학을 마지막에 하고 대학 가면 학교별로 수업할 때 다시 역학 시험 범위가 들어갈 거니까 역학은 바로 끝나고 또 다시 이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애들이 조금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심화반 이런 게 있는데요. 심화반은 우리 아이가 물리를 한 3번 했습니다. 경시 3번 경시에서 뭐 이런 거 탔습니다. 저는 심화반 들어갈게요. 저랑 면담해야 돼요. 그 학생은 저랑 일일이 상담하고 저랑 문제풀이 푸는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개념 설명이 거의 없으면 말로는 5대5라고 하지만 개념 설명 거의 안 해요.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물리를 한두 번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기본반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은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물론 이제 3개 단원에서 마지막 천문 파트인데 천문은 과거의 천문처럼 어렵지 않아서 지구과학은 처음에는 암기 파트가 좀 많습니다. 근데 방학 때 처음부터 암기 파트를 다 들어서 외우라고 얘기하면 어머님 외울 겁니까? 안 외워요. 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은 선생님이 방학 때 왜 한 번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냐면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미리 들어보면 얘네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고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지구과학은 전체적으로 탐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생각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히 우리 뇌를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